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은파생꾼입니다. 이제 슬슬 쉬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주말 지나기 전에 주말에 여러분들 강의 하나 올려드릴까 해서 잠시 찾아뵙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주식투자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지, 그죠? 네,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눈으로 듣는 주식투자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장에는 토탈에서 네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주는 지수주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지수주고요. 두 번째는 지수 방어주입니다, 그죠? 지수하고 지수 방어주는 반대 의미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테마주가 있지, 그죠? 테마주. 네 번째는 이 세력주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나머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이 테마주를 설명하기 전에 세력주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력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동평균선과 이 거래량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5일선, 10일선, 21선, 61선, 120일선이 있지,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시장에 알려져 있는 이동평균선을 봐서는 이 종목이 세력주인지를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세력주로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3일선입니다. 예, 3일선. 3일선을 보시면 이 종목이 세력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문제인데요. 거래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봉 거래량과 음봉 거래량이 있습니다. 양봉 거래량과 음봉 거래량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양봉 거래량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음봉 거래량입니다. 제가 캔들 설명을 한번 드렸나요? 캔들 설명. 여러분들 설마 캔들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캔들은 두 가지 말면 됩니다. 자, 캔들은 두 가지만, 크게 두 가지 말면 돼요. 뭐냐 그러면요. 자, 요렇게 생긴 캔들이 있고, 그죠? 요렇게 생긴 음봉 캔들이 있고요. 또 요렇게 생긴 양봉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 여러분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 말면 돼요. 자,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죠? 의미를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 이거를요. 여기 시가지, 그죠? 요 자리가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고, 여기 종가입니다, 그죠? 즉, 아침에 시작했는 가격이 여기, 그죠? 여기서 조금 올랐다가, 쭉 밀렸다가, 마감은 여기서 했는 거지, 그죠? 요게 음봉 모양의 캔들이지, 그죠? 양봉 모양은 시가는 어딥니까? 여기 시가지, 그죠? 요 자리가 시가지, 그죠? 시작 여기서 했다가 조금 밀렸다가요. 조금 밀렸다가 쭉 쳐올렸다가 조금 내려서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이 종까지, 그죠? 두 가지 말면 됩니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예. 캔들은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에도 보면은 양봉음봉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양봉음봉이 있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양봉음봉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거래량 캔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냥 막대형으로 나오지, 그죠? 막대형으로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그냥 막대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모난 거지, 그죠? 네모난 거. 위로도 네모난 거. 또 이게 나오노.
좀 성의 없이 그렸는데요.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설명하고 나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게 양봉 캔들이지, 그죠? 여기 양봉 캔들이고요. 여기 양봉 캔들이고, 여기 음봉 캔들입니다. 그죠? 음봉 캔들. 그럼 요거의 의미는 뭡니까? 요게 나온다는 의미는 뭡니까? 누가 샀는 거죠. 예, 누가 샀어요.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은 겁니다. 요거 의미는. 전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날 샀는 놈이 다음날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흔히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눌림목. 이제 여기서 조금 고차원적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놔야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만 봅시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전날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전날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만한 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예를 들었어요. 급등을 했어요. 다음날 조금 떨어졌어요. 자, 이럴 때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양봉이죠. 양봉이고 이게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죠? 색깔 없이 했는데 색깔 있다고 가정하고 보세요. 이거 어떤 양입니까?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은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거래량만 봐도 다음날 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 수가 있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눌림목이라 그러죠. 주가가 일정하게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눌림목이라고 하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다 지워져 버렸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전날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죠? 원래 캔들로 그려야 되는데 선으로 그렸다 가정하고 그 다음날 이만한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만한 음봉이 떨어졌어요. 주가는 좀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쳐올린 놈들이 쳐올렸다가요. 팔아먹고 나가는 거예요. 팔아먹고 나갈 때는 바로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때 더 가는구나 더 가는구나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인들이죠. 이럴 때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사요. 근데 이게 뭡니까? 물량틀이 하는 거죠. 물량틀이. 물량 팔아먹는 거죠. 그죠? 물량틀이 하고 설거지 하는 거죠. 요런 모양 나올 때, 막판에 요런 모양 나올 때 바로 이걸 우리가 물량틀이라 하기도 하고, 설거지라고 하도, 좀 전문 용어지, 그죠? 설거지.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릇 있는 걸 설거지라 그러는데, 주식시장에도 설거지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보통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하고 주가가 쭉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더 온다 보거든요. 더 온다 보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못 잡았다가, 이때 되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빵 터졌죠. 이전에는 거래량 어떻게 하면 거래량이 요만요만해요. 고만고만합니다. 거래량이 고만고만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급등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만약에 주가가 거래량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때 어떤 흐름, 다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 그럼 거래량이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죠? 여러분들 잘 몰라도 그거 되게 중요해 보이지, 그죠? 자,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요. 양봉과 음봉, 음봉과 양봉,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뭐 그래봤자 많다 해봐야지 한 5개에서 10개 사일 겁니다. 아마 제가 녹음을 하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은데 그래프 없이 여러분들한테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기타적으로 봤을 때 또 몇 가지 더 상승세기형, 하락세기형, 그 다음에 적산병, 흑산병, 요 정도 개념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기초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기초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기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어요. 그죠? 거래량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 이동평균선이 중요한데요. 이동평균선은 아까 전에 했다시피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우리가 5일선을 단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일, 20일선을 중기선이라고 하고요. 요까지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요까지 240일선까지 장기 이평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주식한 지 10몇 년 되는데요. 이 언놈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안 봐요. 이거. 이런 거 안 봐요. 이것도 안 보고요. 얘도 안 봐요. 얘도 안 봐요. 저는. 얘만 봅니다. 저는. 얘하고 제가 보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일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21선도 아니고 3일선입니다. 3일선. 그럼 세력선은 뭐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너 다 필요 없어. 쓰레기들 다 가. 너건 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봤자 돈도 안 되고요. 또 괜히 여러분들 21선 11선 잡았다가 박살납니다. 특히 세력주에서는. 세력주에서는요, 세력주지, 그죠? 세력주. 세력주에서는 여러분들이 관망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3일선이지, 그죠? 3일선을요, 여러분들 분봉으로 보면 어떤지 압니까?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봉으로, 몇 분봉을 보면은 3일선하고 비슷하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분봉으로 봤을 때 3일선하고 똑같으려고 하면 몇 분봉 보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안 쓰지, 그죠? 보통 5분봉하고 비슷합니다. 5분의 21선하고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1봉상 3일선 이 분봉으로 볼 때는 5분의 21선, 물론 이게 아닌 경우 10분일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5분의 21선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쭉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세력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조정이 없잖아요. 거의. 조정이 거의 없지, 그죠?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다가 횡보하다 올라가는, 이걸 우리가 세력주, 다시 말하면 급등주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얘가 어떤 것을 지지받으면 올라가느냐를 쫙 평균을 내보면 3일선을 타고 올라가요. 이게 3일선입니다. 일봉상 3일선입니다.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은 뭐야? 5분의 21선이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거하고는 의미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이 의미를 또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의미를 보려고 하면 분봉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봉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분봉으로 설명하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쐐기형이라든가 쐐기형이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적산병, 흑산병.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이 정도까지는. 캔들을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또 무슨 십자형 캔들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캔들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책에서 만약에 이동평균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지고 보면은, 책이 한 500페이지쯤 되지. 글자 쪼매나게 해가지고, 그죠? 차트 한 수백 개씩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 놓고 2만 몇천 원 주고 팔아먹잖아요. 근데 그 책들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거는 요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책으로 쓴다 그러면 A4 용지에다가 한 두 줄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두 줄 좀 되고. A4 용지 한 장이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과장하기도 그렇고. A4 용지 한 장이면은 저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은 보통 책이 한 500페이지쯤 됩니다. 뭐다? 쓸데없다, 그죠? 뭐 있습니까? 5일선, 11선, 21선 의미 적어놓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 돈 벌 거 같았으면 대한민국 돈 다 벌었겠지, 그죠? 절대 돈 못 법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요 세 가지 말면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저한테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이가. 깊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실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깊이라는 것은요, 이거를 껍데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실전이란 건 뭡니까? 10년 전에 세트 꺼내놓고 줄 꺼내놓고 보십시오. 맞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전이란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걸 저는 조금 다른 말이기도 하지만은 같은 말로 쓰는 말이 뭡니까? 대응이라고 하지, 그죠? 대응이라고 하지. 대응이란 말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대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와 실전이 돼야지만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이동평균선에서는 다 알 수 있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현물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깊이 있게 알면은 돈 벌 수 있다.
이 깊이가 얼마큼 되느냐? A4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근데 A4용지 한 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단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는 나름대로 될 수도 있어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안 되지, 실전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쪽짜리밖에 못 배운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내용이 99.9%입니다. 돈 버는데 1원도 도움 안 되는 게 99.9%, 도움되는 거 0.1%다. 그밖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 사보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할 것은 제 유튜브에 뒤져보십시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설명 다 했어요. 세력주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있다시피 이 양봉, 음봉 케이스지, 그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눌림목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냐, 이거는 뭡니까? 세력주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그죠? 그러면,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도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알면 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외에도 몇 가지는 더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다시피 주가 올라가는 주가 여러분들이 샀습니다. 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올라갈 줄 알고 샀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미 늦었지, 그죠?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자리가,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수익 나는 자리냐, 손실 나는 자리냐를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쉽게 하면 매수 자리냐, 아니면은 그냥 관망 자리냐,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살래 안 살래지. 올라가면 수익 나는 기고, 안 사면 어떻습니까? 내려가도 손실이 없는 거죠. 안 샀잖아요. 대신에 올라가도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매매는 두 가지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망이라는 게 있고, 그죠?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매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잘하는 거는 뭡니까? 매수죠, 매수. 여러분들이 졸라게 잘하는 거 이거예요, 매수. 매수는 졸라 잘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를 못해요, 얘를. 여러분들은 반쪽짜리 매매 하시는 거죠. 반쪽짜리 매매. 주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전문가들이 많이 했잖아. 현금 보유란 말 많이 했잖아. 현금 보유. 그죠? 개나 소나 뭐 주식만 안 좋으면, 장 안 좋으면 현금 보유를 높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현금. 그러니까 이 현금 보유라는, 그 사람들이 쓰는 현금 보유라는 말이 제 입장에서는 관망인 거지. 그죠? 그러면 시장은 매매하는 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 관망하는 것과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어떨 때 관망을 하고 어떨 때 매수를 하느냐, 이것도 나눠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거죠. 즉, 이 자리가 매수 자리이냐 관망 자리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다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관망 자리냐, 즉 보유를 하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내가 먹을 자리가 아닌 거냐, 아니면 실제로 내려가는 자리냐, 이거를 판단 내려야지만 이때 잡을 수도 있고, 잡았을 때 대응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력선이 깨진다. 깨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던지면 되지, 그죠? 손실 나면 마이너스 1% 정도 손절하면 됩니다. 왜 1% 손절해야 됩니까? 1% 안 던지면 10% 깨져버리거든요. 이걸 안단 말이죠, 미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100% 확신은 못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잡을 때는 최소한도로 어떠한 이유로 내가 이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판단 내렸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0번 중에 9번은 실제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씩 한 번은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 내가 빨리 끊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손실을 줄이고 빨리 끊어주면은 나머지 손실을 안 볼 필요 없고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올라가는 자리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동평균선의 21선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다? 유기적으로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동평균선 따로, 거래량 따로, 세력선 따로, 이런 게 아니고 이
배울 때는 하나하나 따라 배우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가 모든 게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어요. 저 옆집 아저씨인데,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나랑 옆집 아저씨랑 아무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얽혀 있단 말이죠. 실제로도 그렇게 얽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듯이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람들이 다 따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릴 때는 한 방에 몰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내가 이 자리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매매의 기법은 이 관방과 매수를 하는 두 가지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럼 이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뭐냐? 그죠? 이 기준이 뭐냐 말이지. 그죠?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충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원래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주셔도 되지만은 강의를 한 10번 정도 보세요. 10번 정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세 번쯤 보다 보면은 대충 알 듯 하다가 10번쯤 보면은 알 것만 갖다가 한 100번쯤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반복적인 학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력주를 알기 위해서는, 세력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방금 전에는 제가 세력주가 어떤 조건이 있냐를 따졌지, 그죠? 조건을 첫 번째로 따졌습니다. 이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그러면, 자, 세력주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면, 종류는, 그죠? 제가 왜 세력주부터, 테마주부터 하지 않고 세력주부터 하냐 그러면요. 이 종류에는 지수주도 있고, 테마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외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시장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세력주는 이 모든 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는 경우를 우리는 세력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삼성전자도 세력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면 이 두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면 세력주 된다. 그럼 세력주를 관심 있게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유가 이 얘기예요. 세력주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세력주는 이 우량주들 블루칩 우량주도 세력주가 될 수 있고 지수 방어주 될 수 있고 테마주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력주의 이동평균선의 조건은 뭡니까? 산월선이라고 얘기했지, 그죠? 그럼 자 좋다. 지수주와 테마주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수 중에서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 그러니까 얘가 망할 가능성 한번 봅시다. 망할 가능성.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들 봤지? 코롱 티슈진 10만원 하던 게 지금 8,000원 하다 그런 정도 됐지, 그죠? 셀트리온 마찬가지고요. 폭락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신라젠 이게 10만원 15만원 했지, 그죠? 이게 만원 할지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 신라젠 이런 종목들 10년은 갈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망해버렸지, 그죠? 망한 거 똑같아. 15만원짜리가 만원 갔으면 망했는 건 똑같은 거지, 그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망할 가능성을 보면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30년 뒤까지는 안 망할 것 같아요. 내 살아생전까지는 안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뭐 제가 30년 더 살 것 같긴 한데, 그죠? 어쨌든 30년 안에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삼성인데 삼성전기는 어때요? 망할 가능성이 얼마입니까? 한 10년 내로는 안 망할 것 같아요. 30년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말 다 했지, 그죠? GS건설은요? GS건설은 10년은 갈 것 같아요. 역시나 30년은 못 갈 것 같아요. 왜?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설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을 이용해 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신소재가 나오면은 이제 플라스틱인데 철강보다 더 단단한 소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거. 그리고 부러져도 그냥 붙이기만 해도 자동으로 붙어버리는 거, 회복돼 버리는 거. 그런 소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합성 제품이지, 그죠? 이 합성 제품 나오면 포스코는 망하는 거지, 그죠? 포스코는 망합니다. 포스코는 10년은 버텨도 30년 못 버텨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신소재는요, 예를 들어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하잡시다. 날아다니는 비행기.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형차의 무게가 2톤이지, 그죠? 2톤입니다. 중형차의 무게가 2톤이에요. 2톤짜리를 하늘로 날아다니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추진기하고, 그죠? 얼마나 많은 기름이 들어가겠습니까? 연료가 들어가겠어요, 연료가요. 그냥 달리는데도 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날아다니려고 하면은 연료가 달리는 것보다 몇 배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무게를 줄여야 되겠죠, 이거를. 무게를 줄이려면은,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자동차는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날아다닐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5km를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우리 일반 승용차가. 그럼 만약에 이 철로 뒤에다가 로켓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날려보낸다고, 날아가는 자동차를 만든다 치면은, 1리터 가지고 1cm도 못 듭니다. 똑같은 15km 정도를 거리를 15m지, 그죠? 15m, 15km지, 그죠? 1리터로 15km, 그만, 만약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치면은 15km를 가려고 하면은 몇 리터 필요해요? 한 10,000리터, 10만 리터는 필요할 거야, 아마. 그럼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중형차의 기름 양이 얼마입니까? 80리터지, 80리터. 요즘 나오는 건 80리터, 옛날 건 60리터지, 그죠? 이거 가지고는 1초도 못 뜬다는 얘기죠. 이 무게 가지고는. 그럼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추진을 봐서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게를 줄이면은 사고가 나면은요, 파손이 잘 됩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냥 박아버리면은. 그래서 철을 쓰는 거잖아. 단단한 철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10년 지나면은 철이 아닌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건 뭐예요? 포스코는 결론적으로는 10년은 생존 가능한 기업이다. 그러나 30년 뒤는 장담할 수 없다. 몰라, 포스코가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은 차세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10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30년 뒤에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을 못해요. 살아있겠죠. 있는데 살아있다고 쳐도 사람이요, 20대 때 살아있는 거하고 70대 때 살아있는 거 어떻습니까? 살아는 있죠. 근데 20대 살아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활기차죠. 힘이 넘치죠. 근데 70대 사람 어떻습니까? 힘도 없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 아파가지고 못 걷고, 골골거리고, 잔병 치르고. 살아는 있는데, 쌩쌩하게 살아있느냐, 아니면은 비실비실 되느냐 차이란 얘기지. 제가 지금 보는 기준은, 그죠? 그럴 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30년 뒤에 살아있다 하는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락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알겠지,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락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꿈이고, 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인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된 꿈인지, 그죠? 꿈이 꿈이라는 거, 그죠? 그렇지, 그죠? 자,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 중에 한 분이 오늘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한 달 동안 이제 기법을 배웠습니다. 저하고 만나기 전만 해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배우러 오셨어요. 이분은 ELW 하시는 분이라. 저를 거쳐온 사람들 중에서 ELW 하는 사람이 비율이 한 80%거든요. 10명 중에 8명이 ELW 하시는 분이라. 한두 명 정도만 옵션을 하시는 분이라. 근데 ELW에서 돈을 바로 벌었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매매를 하는 성향이 나랑 똑같아. 물려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려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장기 투자가는 두 가지 있다, 그죠? 수익 나도 안 파는 사람이 있고요.
수익 남아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 투자에 두 사람이 있어요. 손실 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손실도 보유입니다. 이 사람도 손실도 보유입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장기 투자가는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손실이 나도 안 팔고 수익이 나도 안 파는 사람을 우리가 장기 투자가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손실은 잘 버티는데 손실은 안 파는데 수익만 남아 팔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짜가라 그랬죠. 짜가. 우리나라 종합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99%가 이 짜가입니다. 자기는 짜가인지를 몰라요. 지금요. 자기는 짜가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지 스스로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함시켜 놨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짜가입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단타쟁이입니다. 이 사람들. 단타 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 수수료 이야기했지, 그죠? 정권 수수료 0.33%. 정권사마다 좀 틀리지만 키움이 싸거든요. 0.33%. 이거 10번 본전 매도하면 얼마입니까? 3.3% 손실이죠. 100번을 손절하면은, 본전 매도를 하면은 33%가 날아가요. 원금의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단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단타를 쳐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은 거의 100% 깡통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전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99%라는 얘기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익이나 손실 안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애들 특징이 뭡니까? 이런 애들 특징. 자, 위에 사람들과 밑에 사람 특징을 한번 봅시다. 공통적인 사항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쉽게 말하면요. 주식 줬도 모르면서 상환하고 던져놓는 게라 그냥. 그러고 올라주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차별합니다. 진성 장기 투자가는 뭡니까?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짜가는 뭡니까? 여유 자금이 없어요. 빚이에요. 대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쓰고도 남는 돈 있는 사람들은 진성이 많아요. 근데 빚이거나 있어도 얼마 안 되는 푼돈밖에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짜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버티는 거예요. 손실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실력도 없는데 손실도 못 버티니까 수익만 남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뭡니까? 단타들이에요. 단타들. 단타 쳐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나왔던 시크릿 카페 회원분이 이런 분이에요. 자기는 이런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왜? 살아났고 안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재수 좋게 100%도 먹고 200%도 먹었다네요. 근데 물리면은 반토막이고 물리면은 반토막이고 1000만원 날리는 게라. 먹을 때 100만원 잘 먹다가 날리면 1000만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짜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짜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성향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모를 거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성향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장기 투자한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타라는 거예요. 단타를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법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발바닥. 제가 오늘 포스코, 저희 카페에서 포스코를 제가 강의를 드렸지, 그죠? 제가 오늘 포스코, 얼마 전에도 했는데, GS건설입니까? 설명 드렸지, 그죠? 얘기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발바닥이 잡으라 그러죠. 발바닥 한쭉 읽어보세요. 그죠? 발바닥이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발바닥이 잡아야 돼요. 그럼 발바닥이 잡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수익 주면 팔아버리겠죠. 수익을 5% 먹든 10% 먹든 그건 자기 마음이겠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손실나면 안 돼요. 손실나면 자기 습성 그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나도 계속 들고 있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반토막 나고 팝니다. 결국 손절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위에 사람들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틀린 점이요. 가장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얘들은 10년 이상 생존 가능한 기업만 매매해요. 정말 10년 뒤에는 물가 상승이 1년에 2.5%니까, 그죠? 10년 동안 들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안에 25% 정도 수익 날 종목을 들고 있어요.
망하지 않을 염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세력주를 들고 있어요. 급등락주. 뭐 10년 동안 생존도 못할 기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이 뻔하잖아. 얘는 20% 손해받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10년 안에 25% 수익 난다는 얘기인데, 얘는 목표가 뭡니까?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1000만원 가지고 1억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잘 움직이니까. 잘 움직이니까 깡통도 잘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은, 이 짜가 장기 투자가들은 자기 성향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이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뜨끔한 사람도 있지, 그죠? 근데 제 기준에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분이 1등을 했단 말이죠. 1등을 했는데, 저한테 기법을 배우고 열심히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해보니까. 매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저한테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1등을 해가지고 돈 잘 번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애초에 이쪽 부류였다고. 나랑 같은 부류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나도 이런 부류거든요. 이게 어땠습니까? 저는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걸. 손실을 없애버렸어요. 남는 게 뭡니까? 수익밖에 안 남죠. 그죠? 근데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유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보유를 늘려야 돼요. 오래 보유해야지 많이 수익 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삼성전자를 10%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보유해야 되잖아. 하루 만에 10%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어떤 종목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세력주들. 이 세력주는 하루 만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만지는데 보유를 오래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잘 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잘못되면은 뭡니까? 퇴출이요, 퇴출. 깡통이죠, 깡통. 그럼 여기에 도박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근데 이분은 자기가 성향을 잡았어. 저는 말만 들어봤는데 해보지는 못했는데 FX 마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저는 옵션을 잘하기 때문에, 옵션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다재다능한 사람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대여계좌 있지, 여러분들. 대여계좌 들어봤지, 그죠? 저 대여계좌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지는 모르는데, 이분이 요걸 했는데 5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다가, 2월급을 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이걸 해봤는 게라 그냥. 5만원만 넣어가지고. 한 달 동안 단타를 열심히 쳐가지고, 어제가 한 달 강의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제 기법 강의 끝나는 날이었어요. 2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와, 세상에 이런 기법 처음 봤다고. 근데 그 대여계좌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 3명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전문가, 중간쯤 하는 전문가, 영 꽝인 전문가. 근데 연마가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마가. 그래서 지금 이 대여계좌 회사의 회원수가 70만 명이랍니다. 70만 명. 깜짝 놀랐어요. 선물하던 사람도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말 그대로 5만원 쓴다니까 푼돈 가지고 대박 내겠다 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거야. 70만 명, 70만 명. 그 옵션 어디 갔나 싶어드리면 여기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이게 엄연하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안 잡아가는 거 보니까 정치권하고 관계 있겠지, 그죠? 예, 정치권하고 경찰, 검찰하고 다 줄대고 있겠지. 우리나라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불법업체가 70만 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안 잡히는 게 신기하잖아. 다 잡혀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은 단돈 5만원 가지고 약 18일 정도 매매를 해가지고 200만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몇 프로입니까 이게? 54, 20 4000%지, 그죠? 4000%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잘하는 사람의 매매가 내한테 배웠던 매매에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도. 근데 얘도 제가 보기엔 좀 불안한 게, 들고 있다가 500만원으로 한 달에 4천만원을 번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버는지 안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계좌 인정도 하고 한다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키움증권이나 증권회사 같은 이런 상품이었으면은 믿었겠죠, 제가. 저처럼 키움증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대여업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실력이 그리 좋으면은 대여업체 할 필요 없겠지, 그죠? 500만원 가지고 매달 4천만원, 5천만원 버는 애가 미쳤다고 이런 거 대여계좌 해가지고 전문가가 앉아 있습니까? 그냥 지원자에서 돈 벌면 되지. 1년에 6억, 7억 벌 건데. 그렇지, 그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 생각하는데, 안 믿어요, 이런 애들 하는 거야. 정말 사는 집이 뭐, 강남에 뭐, 100평짜리 수영장 딸린 집이라 그러면 제가 믿어주죠. 한 달에 5천만원 버는 놈이 그런데 살 수 있잖아요. 차도 존나게 좋은, 몇 억짜리 차 살 수 있고. 왜 한 달에 5천만원 버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런 걸 보기 전에는 믿을 생각도 없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이걸 하는데, 이제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저 상방을 잡아라 그러는데, 나한테 배운 기법에 의해서는 하방인 거라. 그 얘가 상방 잡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방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몇백 명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럼 사람들 왕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근데 야는, 우리 회원님은 아무리 봐도 하방 같아요. 그 지원차 하방 잡고 있는 게라. 근데 자기가 먹어. 지원차 먹어. 자기 혼자 먹는 거라. 그렇게 몇 번 먹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그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 대화창이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자기 얘기해 주는 거라. 아예 지금은 하방 좀 이따 잡아야 된다. 상방을 봐야 된다. 좀 이따가 얼마에 저처럼 뭐 268.1에 하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 왜? 전문가는 계속 팔으라 그러고 있거든, 지금. 매도를 치라 그랬거든, 매도를. 자기는 매수할 때라 보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 반대로 자기는 내 기법에 의해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전문가가 너무 뭐하니까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도와주는 생각으로 창에다가 이제 지금은 하방이다. 상방에 적었거든. 근데 졸라게 잘 맞는 기라. 그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기라.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주식이 어떤 겁니까? 파생이 어떤 겁니까? 뭐 FX 마진이 뭡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요. 처음에 일주일 배우고 나서요, ELW 했는데, 한 이틀 손해를 봤어요. 10만원 손해를 봤어요. 막 상당히 전화하니까 상당히 우울해 보이더라고. 와, 또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더라고. 그 제가 한마디 했죠. 지금까지 맨날 돈 몇천만원 날려먹으면서 저한테 배우러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배우고 돈 20만원 날려도 징징거릴 필요 없다고. 어차피 한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기니까 한 달 동안 배우면은 충분히 실력이 넘다. 그러면 늘었을 때 내가 주식을 계속 할지 아니면은 재능도 없으니까 그만할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다.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흘러왔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이분이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딱 이 말이지, 그죠? 내가 손해를 보기도 보지만은 왜 손해보는지 아니까. 왜 손해보는지 아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예전에 돈 날릴 때는 어떻게 날리는지 모르고 날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배우고 나서 한 달밖에 안 배웠는데 저한테 배우고 나서는 자기가 왜 날리는지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택이라고. 자, 이런 자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3일선 이렇게 쭉 걸쳐있다 십시다. 그럼 밑에 5일선 있을 끼고 여기에 21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일선, 3일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자리를 잡느냐 마느냐는 뭡니까? 선택이죠. 왜 선택입니까? 주가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언제 던져야 됩니까? 3일선이 깰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이까지 밀리게 돼 있어요. 이까지요. 이까지 밀립니다. 이거 더 밀리면은 이것도 마저 깨버리면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래 맞고 다시 올라가고 이래 떨어지거든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면 안 되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본인이 잡은 자리는 어디예요? 본인이 잡은 자리는 이 자리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든 말든 간에 나는 엄청난 손실이 계속 나 있는 상태지, 그죠? 선택이라, 선택. 10번 중에 9번은 이렇게 수익 납니다. 10번 중에 1번은 손실이 납니다. 선택에 잡을까 말까? 나는 10번 안 먹고도 괜찮으니까 한번 손해보기 싫어. 안 잡으면 돼요, 그럼요. 그냥 아까 했죠. 매매는 두 가지가 있다.
매매 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망과 매수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선택이야. 돈 날리기 싫으면 그냥 관망하면 돼요. 그냥 돈 벌고 싶으면 매수하는 거지. 대신에 손실도 각오를 해야 돼요. 선택이다. 선택. 본인의 선택이다. 자, 오늘 강의를 좀 끝내고 싶었는데 시간도 늦었고요. 이렇게 찝찝하게 말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다음에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은, 자,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오늘은 세력주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약을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설명드리기 편하니까요. 자, 오늘은 세력주와 테마주가 있는데, 그죠? 세력주와 테마주가 있는데, 이 세력주의 조건 두 가지, 세력주가 만들어진 조건이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그죠? 특징이고요. 세력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수주도 될 수가 있고, 지수 방어주도 될 수가 있고, 테마주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세력주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해야 될 이야기는요, 세력주 중에 이 지수주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매하는 방법. 지수 방어주는 별로 제가 아예 안 보니까요. 삭제, 이건 안 봅니다. 제가 매매 안 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테마주일 때 이거의 매매 방법. 자, 지금 3강은 여기서 끝내고요. 자, 4강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밤인데요.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고 또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또 즐거운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겠지, 그죠? 좀 유치하다, 그죠? 유치하긴 한데 놈들 다 하는 거 저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자, 잘 주무시고 주말에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